금요일 연준와처 시간입니다. 연준의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매크로 변수들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코너인데요. 이코노미 21의 양영빈 기자 모셨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자님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영래포 잔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영래포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영래포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영래포는 뭐 사실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특히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2020년, 21년 이후로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이게 생긴 원인은 연준이 QE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연준이 민간이 갖고 있는 국채하고 MBS라는 그 증권을 매입을 하니까 연준은 그러면 매입의 대가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예금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그 예금이 증가한 것은,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은행은 그 당시 연준이 2008년부터 어떤 정책을 실시를 했었냐면은, 은행이 맡긴 지급준비금에도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런데, 연준은 누구로부터 이 국채나 MBS를 샀냐면은, 일반 그 금융기관 네. 또는 일반 시중은행들. 사람들로부터 네. 시중으로부터 이제 이 국채를 산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예금을 많이 이제 한꺼번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굴려야 되겠죠. 네. 그럼 돈을 굴릴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일단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하냐면은 안전한 자산인 국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안전 자산 중에서도 국채 중에서도 만기가 짧은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이 풀어졌잖아요. 그럼 그거를 국채를 사기 시작하면은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러면 심지어 마이너스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제일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는 기준금리를 무조건 0보다는 크게 만든다. 이게 이제 연준의 정책이었어요. 일본하고 유럽하고는 다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돈이 많이 풀려졌으니까 그러면 이게 너무 많이 풀려져서 이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장치를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네. 여기에 투자해. 그러면은 지급준비금보다는 조금 낮지만 네. 비슷한 이자를 줄게 해서 만든 게 영래포입니다. 네, 이렇게 연준의 초과 유동성 가늠자로 여겨지고 있는 영래포인데요. 연준의 영래포 잔액이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일단 그래도 2022년 말에는 2조 5천억 달러를 웃돌 정도로 불어났었는데 최근에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영래포 잔고의 흐름을 저희가 차트 보면서 자세히 짚어볼까요? 네, 뭐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2021년 요때부터 영래포가 이제 급격하게 네. 늘어나기 시작해서 23년 초, 22년 말에 무려 2조 5,500억 달러까지 늘어났다가 네. 그 정점을 찍고 지금은 한 2천억 달러 정도니까요. 10분의 1 미만으로 줄어든 상태예요.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영래포를 팔았기 때문에 이제 네. 그걸 투자 안 했기 때문인데요. 여기 오늘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한 거는 이거를 두고 사실 굉장히 시장에서 말이 많아요. 뭐 뭔가 이게 좀 큰일 난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가 이제 어떤 거냐 그런 의미를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최근에는 10분의 1 토막이 또 난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슬라이드를 한번 최근 흐름을 자세하게 한번 짚어볼게요.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게 이제 최근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이렇게 흐름인데요. 네. 완만하게 내려오다가 그 피크 치는 부분들이 있죠.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강조했듯이 분기 말에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있고 다시 떨어지고 한다. 네. 그리고 이번 9월 말에도 이렇게 싹 올라갔다가 10월 초에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죠. 네. 그리고 수요일이 2,70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네. 무려 거의 680억 달러 이제 어저께죠. 그러니까 거의 700억 달러가 하루 만에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2천억 달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영래포라는 게 보면은 한 뭐 1,500달러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네. 이런 현상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때 자금 수급에 따라서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이걸 보고서 이제 연준이 QT를 중지할 거다. 지금 하고 있는 양적 긴축을 네. 중지할 거다. 뭐 이런 이제 전망도 있고 한데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한번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연준의 영래포에 투자하는 기관들은 주로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민간 부문도 있는지 또 아니면 또 어떤 게 있는지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영래포에 투자하는 기관들은 연준이 이제 너는 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상이면 돼 했는데 대체적으로 단기 자금 시장에서 투자를 많이 하는 MMF라는 그 친구들이 영래포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느냐? 요 보면은 파란색이 전체 영래포 규모고요. 주황색이 MMF가 투자한 거예요. 거의 다 하고 있죠. 네. 지금 9월 말 기준으로는 92%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다른 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MMF 말고도 잠시 이제 여윳돈이 있는 그런 기관들이 한데 사실상 영래포는 MMF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MMF의 영래포 투자 규모는 영래포 금리가 더 높아질수록 많을 것 같아요. 이게 맞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뭐에 투자를 한다면은 그 수익률이 높을수록 또는 금리가 높을수록 투자를 많이 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럼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면요.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봐야 되겠죠. 네.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이게 이제 파란색은 영래포 규모고요. 여기 원이 빨간 거, 녹색, 노란색 이렇게 있는데요. 자, 저기 맨 처음에 있었던 빨간 원을 보면은 금리가 높았어요. 네. 영래포 금리가 나름대로 높았는데 영래포 잔고가 거의 0이죠. 그런데 녹색을 보면은 그거보다 낮은데도 영래포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올라가죠. 네. 그리고 빨간색보다 비슷한 수준에서는 거의 한 1조 7천억, 5천억 달러 이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영래포 금리가 제일 높은 때예요. 네. 지난번에 0.5%를 인하해가지고 네. 조금 낮아졌긴 했지만 사실 영래포 금리 자체를 본다면은 역대 최저 수준인데 영래포가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영래포 금리 수준만 갖고서 MMF가 투자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영래포 금리와 상관관계는 좀 낮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그러면 영래포 투자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MMF가 뭐에 투자하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MMF는 어떤 투자 회사냐면은 돈을 받으면은 그거를 상당히 단기 네. 그리고 무조건 안정적인 그런 자산에다 투자를 합니다. 네. 그러면 제일 안정적인 자산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단기 국채가 제일 안정적이겠죠. 네. 그다음에 사실 그거보다 더 안정적인 건 영래포인데요. 영래포는 하루짜리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하니까 영래포에도 투자하고 단기 국채 1개월짜리, 2개월짜리 이런 거에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또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하루짜리인 레포 시장에다가 투자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 시장은 국채를 담보로 받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안정한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MMF는 크게 다른 것도 있지만 제일 큰 걸로 본다면 레포 시장 지난번에도 제가 이제 몇 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금리를 소포라고 하는 거기가 있고 그다음에 국채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 영래포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MMF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이다. 지금 한 6조 5천억 달러 정도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그 사람들이라면 어디다 하냐면은 1bp라도 조금이라도 높은 데다가 네. 안정성이 비슷하다면은 다 안전하다면은 조금이라도 높은 데다가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소포 금리에서 영래포 금리를 빼준 차트입니다. 이 주황색은요. 네.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21년까지는 소포 금리가 더 높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포 시장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는 영래포를 거의 투자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21년 4월부터는 소포 금리가 RRP보다 더 떨어지는 그 차이가 마이너스가 되는 시기가 네. 벌어져요. 그때는 영래포가 급격하게 올라가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제 MMF는 단순히 영래포 금리가 높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투자할 수 있는 3가지 옵션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제일
높은 데다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래포는 세 가지 옵션을 가지고 더 유리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또 영래포 잔고가 바닥나고 있다. 이거는 또 지급준비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지급준비금과 또 이렇게 영래포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약간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은행이 연준에 맡긴 거거든요. 우리나라 은행들은 우리나라 한은에 그걸 맡기겠죠. 그러면 그 맡긴 돈은 어디다 쓰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뭐 1억을 송금을 했다. 근데 은행이 달라요. 네. 그러면은 내 계좌에는 그냥 누구에게 송금 이렇게 해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겠지만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게 돈이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 뭐가 옮겨가냐면은 네. 이 은행에 있었던 내 은행에 있었던 지급준비금이 네. 저 이제 송금 받는 사람의 은행으로 지급준비금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지급준비금은 은행 간의 결제에 쓰여요. 네. 그래서 이게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족해졌다 그러면은 네. 사람들이 은행 가서 예금을 찾거든요. 그럼 그 은행이 망하죠. 그래서 네. 이게 실제 2023년 3월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실리콘 네. 뱅크가 네.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막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돈을 찾으면은 돈을 찾아서 뭐 그걸 현금으로 갖고 있지는 않겠죠. 네. 다른 은행으로 이체를 했을 텐데 그때 다른 은행으로 줄 지급준비금이 모자란다. 그러면 이제 그 은행은 사실 끝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실제 뭐 불과 1년 반이 넘었던 2023년 3월에 미국에서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그러면 연준은 뭘 하냐? 지급준비금이 부족하면은 지급준비금을 늘려야 되겠죠. 네. 그게 대표적으로 BTFP라고 몇 번 이제 네.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런 이제 장치들을 통해서 은행 시스템 전체 지급준비금을 늘렸다가 또는 지금 QT는 이제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좀 정상화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좀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초과 지급 준비금과 영래포는 다른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 영래포의 사실상 전부를 MMF가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초과 지급 준비금은 누구만 갖고 있냐면 지급 준비금이라는 것 자체는 은행만 갖고 있어요. MMF는 저 지급 준비금이 없기 때문에 그 영래포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은행이 영래포 하느냐? 절대 안 해요. 왜냐면은 영래포보다 0.1%가 금리가 높거든요. 네.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연준 계좌인데 연준한테 맡기는데 괜히 낮은 금리에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영래포에 있는 돈이 줄어든다, 늘어든다 한다고 해서 뭐 지급준비금이나 뭐 아니면 유동성에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영래포가 소진되면 연준이 또 QT를 중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초과 유동성은 어떤 게 있고 영래포와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그게 이제 약간 오해가 많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영래포라는 것은 시중에 돈이 남아 도니까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건 초과 유동성 이렇게 이제 연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사실 초과 유동성은 예전에는 정확하게는 뭐였었냐면 초과 지급 준비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필요한 지급 준비금이 이 계좌 간 그 은행 간 이체에 의해서 지급 준비금을 항상 어느 정도는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쪽 은행으로 가야 되는데 지급 준비금이 많이 모자란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비해서 약간 지급 준비 이제 그 연준이나 한은이 이제 정해준 너네는 얼마 갖고 있어야 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갖고 있습니다. 이제 여유분을 갖고 있는데 네. 그걸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준의 QE에 의해서 네. 지급 준비금 자체가 워낙 많아지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안 그런데 연준은 네. 너 지급 준비금 얼마를 갖고 있어야 돼 하는 그 비율을 네. 2020년 3월에 꽤 됐죠, 벌써. 네네. 벌써 한 4년 6개월이 된 건데 폐지를 했어요. 0%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차트가 뭐냐면은 필요한 지급준비금입니다. 이게 쭉 올라가고 있죠. 네. 이게 이제 언제부터 올라갔었냐면은 2008년 금융위기 때
연준이 그 지급준비금을 많이 이제 이 살포를 하니까 네. 그만큼 이제 필요한 지급준비금도 쭉 올라가는데 이제 연준이 보니까 이제 그 뭐 지급준비금, 뭐 필요 지급준비금 이런 거 복잡하게 계산할 거 없이 네. 우리 딴 걸로 가자 해서 아예 0%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2020년 이제 3월 이후부터예요. 그래서 저 차트를 보면은 쭉 올라다가 갑자기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뭐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연준이 봤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이 장치로 뭐 통화 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 네.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2020년 3월 이전의 수준과 지금 저희 현재의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 또 지금 필요 지급 준비금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2020년 3월까지는 필요 지급 준비금이 있었고 네. 그 당시에 또 전체 은행이 갖고 있었던 그 지급 준비금이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파란색이 전체 은행이 갖고 있었던 거고 네. 밑에 보면 좀 진한 파란색이 그 필요 지급 준비금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쭉 이렇게 추세로 연장을 해서 제가 그린 이 주황색이 이거는 이제 추정한 거거든요. 지금 얼마냐면은 0.2조 달러니까 2천억 달러예요, 지금. 그런데 현재 연준은 그 지급준비금은 전체 얼마 갖고 있냐면 거의 3조 2천억 달러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러면 초과 지급준비금이 예전대로 한다면은 거의 3조 달러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어떤 뭐 초과 지급준비금 이런 걸로 이제 이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를 보고 분석하는 거는 완전히 한물 같다는 거죠. 의미 없는 거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SNS나 이런 걸 보면은 초과 유동성이 초과 지급 준비금인데 이거를 또 영래포에 갖다 붙여요. 네. 근데 영래포는 지금 2천억 달러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없어지면 난리가 날 것처럼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논리라면 아직도 초과 지급 준비금 또는 초과 유동성은 3조 달러는 있으니까 전혀 문제될 건 없는 거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가정한다면 2천억 달러로 추산을 할 수가 있는데 연준은 이미 3조 2천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단기 자금 시장과 연준의 BTFP 현황은 지금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단기 자금 시장 현황은 이제 이것도 이제 최근에 말이 많았었는데요. 10월 1일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네. 그런데 역시나 이제 다시 평소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TGCR이라는 것도 하나 제가 또 했는데요. 네. 이전에 했던 거는 소포 금리하고 영래포 차이는 파란색이고 새로 한 거는 그 주황색인데요. 요거는 이제 로리 로건 총재가 네. 지난주에 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TGCR이 더 중요한 거다. 네,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또 내놓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린 건데요. 뭐 아직도 단기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뭐 조용하다. 뭐 영래포가 설령 네. 0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영래포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영래포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는 MMF가 봤을 때 영래포가 좋을까? 아니면 단기 국채가 좋을까? 아니면 레포 시장, 소포 시장에서 빌려주는 게 좋을까? 네. 요걸 갖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0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0으로 설령됐다 하더라도 또 언제든지 다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영래포를 가지고서 요 잔고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영래포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와 함께한 연준와처 시간이었습니다.